안녕하세요. 자연재생한의원 전상우 원장입니다. 제가 여러 쇼츠를 통해서 상처가 생기는 원리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깊은 상처를 입고 흉터가 남아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흉터를 볼 때마다 다쳤을 때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보기에 좋지도 않고 해서 없애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보고 어떤 치료가 나에게 필요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흉터 치료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레이저와 도침 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재생연고도 사용하게 됩니다. 프랙셔널 레이저는 딱딱한 부위를 깎아낼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엔디아그 레이저는 색소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도침은 비후성 반응에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통증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레이저와 함께 같이 사용합니다. 흉터의 종류를 살펴보면 피부 색깔이 이렇게 어둡게 변하는 과색소 침착이 있고요. 또 하얗게 변하는 피부 탈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비후성 반응이 있고, 비후성 반응으로 인해서 관절이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 관절 구축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에서는 주로 과색소 침착, 착색 같은 흉터가 주로 생기고요. 잘 치료받으면 착색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재성 이도화상 이상의 깊은 상처에서는 과색소 침착, 탈색뿐만이 아니라 비후성 반응까지 생기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관절 구축까지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착색이라고 하는 과색소 침착은 얼룩덜룩하게 갈색으로 피부 색깔이 변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상처 회복 후에 햇빛을 많이 쬐거나 마찰이 되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피부 탈색은 깊은 상처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손상이 되고 재생이 잘 안 된 경우에, 그래서 깊은 상처에서는 이렇게 상처 있던 부위가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후성 반응은 초기에는 이렇게 검붉은색이나 보랏빛의 색깔을 띠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후성 반응이 점차 진행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피부색과 비슷한데 볼록한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것도 잘 치료하면 대부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절 구축은 비후성 반응이 관절 부위에 심한 경우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고 흉터가 있는 부위가 두꺼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로 아이들이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흉터별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면, 과색소 침착이 발생했을 때는 CO2 레이저로 해서 얇게 깎아내거나 아니면 엔디아그 레이저로 색소를 쪼개서 흡수되게 합니다. 탈색 흉터는 CO2 레이저로 탈색된 부위를 자꾸 자극시켜서 멜라닌이 합성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치료를 합니다.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가벼운 경우는 CO2 레이저로 해서 깎아내는 치료를 주로 하고, 또 색소 침착이나 주로 색소 침착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엔디아그 레이저도 같이 사용하고,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있으면 도침 치료도 같이 합니다. 초기에는 연고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절 구축 치료 같은 경우는 도침으로 딱딱해진 조직을 끊어주고 연고와 스프린트를 통해서 펴진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레이저 파장별로 침투되는 깊이가 다른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CO2 레이저는 피부 겉에만 뚫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엔디아그 레이저는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CO2 프랙셔널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면, CO2 레이저는 색소가 아니라 수분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피부에 있는 수분에 반응을 하면 수분이 강하게 흡수가 되면서 수분이 끓고 팽창이 돼서 그 수분이 있던 조직이 증발이 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얇게 화상을 입혀서 겉에 있는 표피를 깎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할 때 프랙셔널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엔디아그 레이저는 선택적 광열 분해라고 해서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레이저를 쬐을 때 어두운 색의 색소 입자가 레이저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열이 생기고, 그걸 인해서 색소 입자가 순간적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진 조그만 멜라닌들을 대식세포 같은 게 잡아먹으면서 몸에서 흡수돼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원리로 치료하는 게 엔디아그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침 치료 같은 경우는 끝이 칼같이 생겼다고 해서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침으로 엉켜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내서 끊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당기는 증상들이 완화가 되게 되고, 또 껍질도 벗겨지면서 딱딱한 조직들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특히 도침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흉터 치료를 했던 사례들을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왼쪽처럼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심한 비후성 반응이 있던 아이였는데 2년 반 정도 치료받은 후에 비후성 반응이 있던 부위도 많이 호전되었고 색깔도 많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깊은 화상을 입었던 환자인데 이렇게 약간의 비후성 반응과 피부 탈색, 과색소 침착이 같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CO2 레이저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깎아냈더니 흉터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후성 반응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이고 주변에는 과색소 침착이 있고 가운데는 약간의 탈색 증상이 있었는데요. 7번 정도 프락셔널 레이저로 흉터 부위를 깎아내고 그리고 3번 정도는 같이 도침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엔디아그 레이저를 통해서 색소를 빼는 치료를 같이 했더니 이렇게 많이 호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년 동안 저희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심한 비후성 반응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피부 이식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지금까지 피부 이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도침과 연고로 해서 계속 치료를 해왔었고 1년 전부터는 프락셔널 레이저로 딱딱한 부위들을 깎아내면서 남아있는 흉터들을 계속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프락셔널 레이저를 2년 동안 한 27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가운데 있던 비후성 반응 부위도 많이 호전이 됐고 탈색 부위도 많이 좋아졌고 주변 테두리에 있던 과색소 침착도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흉터를 치료하고 실제 환자들은 어떻게 낫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흉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사진을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